네,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김성덕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스포츠과학의 이해에 앞선 영상 강의에서 스포츠 경영 환경을 기반한 스포츠 경영 전공에 기반한 스포츠 과학에 대한 접근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포츠 경영 전공자가 된다면 1년에 어떤 스포츠 경영학부터 스포츠 전략, 뭐 환경 수립, 뭐 이런 어떤 방대한 양의 어떤 내용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전공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고 나한테 맞는 직업은 뭐고 전공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명의 남자가 보이는데요. 한 명은 뭘 하고 있는 것 같고 한 명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안경을 끼고 앉아 있는 분은 운동하는 어떤 남성을 쳐다보고 있죠. 또 운동하는 남성은 하이퍼 익스텐션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앞에 바벨을 들고 하고 있어요. 그 남성을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남성은 아마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한 여성이 또 다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상담하고 있는 듯한, 무언가를 체킹하고 있는 듯한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 여러분 우리 스포츠 과학부 안에서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태권도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스포츠 경영 전공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여자분이 어르신들을 운동, 스트레칭, 뭐 체조 등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은요, 남자 테니스 코치가 테니스를 가르치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보여지는 그림이나 보여지는 형태에 따라서 그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아마도 추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번 그림은 어떨까요? 네, 한 TV 프로그램이었죠. TV 프로그램의 스토브 리그라는 그 어떤 프로 스포츠, 프로 야구 구단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보다는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즐겨 찾는 골프 채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우리 골프 프로가 가고 있고 또 전문 캐디가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CJ라는 아마 제일제당 CJ라는 그룹에서 스폰서십을 한 것 같고요. 또 수많은 갤러리들이 그 마지막 퍼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은 어떨까요? 이 여자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 에이전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뭐 이제 한국에 있는 KBO 선수들을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 큰 시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김애랑 에이전트고요. 그 에이전트가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앞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전공, 물론 태권도 전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문적인 부분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경영 전공에 있는 어떤 교과목을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회원들의 운동을 지도하고 우리가 회원들과 상담하고 또 그 회원들에게 작게는 3만원, 많게는 12만원, 뭐 그보다 더 큰 가격도 있고요. 그런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공해야 될 것들은 그냥 운동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이해와 그 사람의 목적,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주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도 목적에 따라서 저항성 운동인지 혹은 유산소 운동인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은 기본적으로 무슨 운동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1학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2학년, 3학년이 됐는데도 변함이 없는 친구들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피드백은 이거였어요. 저는 수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수업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몸을 만들기 위해서요? 뭐 몸을 만드는 게 단순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한목적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을 위해서, 또 사회적 존중감을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을 텐데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프로덕트, 어떤 프라이스, 어떤 프로모션, 어떤 플레이스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서 듣고 있는 혹은 이 영상 강의를 보고 있는 플랫폼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휴대폰으로, 어떤 친구는 태블릿으로, 어떤 친구는 랩탑으로, 어떤 친구는 데스크탑으로요. 자, 정보를 전달하고 수강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툴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전통적인 PC에서 랩탑, 그냥 노트북이죠.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휴대폰으로요. 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교수님이 이야기했죠.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스포츠의 고유 속성, 신체 활동, 경쟁 활동, 놀이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고 또 지금의 시대에 맞게끔 진화되고 있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포츠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포츠 사회학 배우는 거고요. 스포츠 경영 전공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무엇을 만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건강관리 영역에서는 또 어떠한 교과목을 선택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서 지금의 변화하는 시대를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배인데요. 2012 학번이었습니다. 10년 전인가요? 10년도 더 됐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현재 안산 그리너스라는 프로스포츠, 프로축구 구단의 홍보팀에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2012년 3월에 백석대학교를 입학하고 그 3월에 홍보부 구원을 했고요. 스포츠 마케팅 연구반, 삼성 직업 멘토링, 또 이듬해에는 학생의 홍보국장, 또 삼성 직업 멘토링, 또 이듬해에는 미국의 태권도 인턴으로 또 나간 경험이 있고요. 태권도를 그러니까 하는 태권도, 보는 태권도, 또 가르치는 태권도 이런 경험을 한 거죠. 또 안산 경찰청 프로축구 구단의 대학생 마케터 역할을 해봤고요. 또 한때 유행했던 청춘 FC 그거의 어떤 디자인 스텝으로 또 스포츠 이벤트 대행사 그리고 우리 학교 위에 있는 KB스타즈 홈은 청주를 쓰고 있죠. KB스타즈 WKBL의 대학생 홍보대행사. 자, 그렇게 해서 한 4년, 1년 휴학을 했으니까요. 4, 5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시흥 시민구단 K3 리그에 입단을 했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의 안산 그리너스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고 인지도 굉장히 좋은데요. K2 리그에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교과에 한정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해당 전공, 해당 교과목이 있을 텐데요. 그것만 갖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학교는 매우 기본적인 이론적인 학술적인 내용만 여러분한테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더 좋게는 교과든 비교과든 즉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든 수업 외적인 활동이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학번은 아까 보여줬던 선배와 달리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여러 가지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혹시 있다면 혹은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선배처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그리너스가 FC 서울이나 포항 스틸러스처럼 K1에 있는 리그 아닙니다. 그리고 그 리그가 아니어서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선배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고 꾸준히 해온 과정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고무적인 것은요, 이 선배가 있는 이곳이 KT 리그이지만 안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을 한다는 거죠. 또한 그런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선배가 관중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또 스토리를 생산해서 언론 노출을 증가하고 있어요. 비록 처음 시작은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콘텐츠를 만드는 홍보팀이었지만 지금은 안산시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단이 갖고 있는 이익적인 수단을 넘어서 사회공헌적인 활동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학교가 주는 메시지였을까요? 네, 이타심이 굉장히 많았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번 그림에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요? Gonna stay in this moment. Gonna lay here on the grass. I don't need to feel lonely. I am finally home at last. And I don't mind being gone. 저 그림 안에 퍼스널 트레이너도 있고요. 저 그림 안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저 그림 안에 장비도 있고요. 저 그림 안에 그래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내가 태권도 전공, 내가 수건 전공, 내가 수경 전공,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그 정해진 관점에 여러분이 얽매이지 않길 희망합니다. 보이시는 그림처럼 장비가 세팅되어 있고 유산소 머신이 있고 스트레칭 공간이 조그맣게 있고 또 스미스 머신이 있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운동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자, 그 그림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유치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또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냐부터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 센터에 오게 됐어요. 그 다음엔 어떡하죠? 퍼스널 트레이너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먼저 내가 만약에 퍼스널 트레이너라면 맞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운동에 참여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 그걸 통해서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죠. 운동의 강도, 빈도, 네, 그리고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운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운동이 내배업, 중배업, 외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여러분 사전에 아셔야 됩니다. 운동 목적이 설정됐다면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트레이닝 방법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극히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의 영역입니다. 자, 그걸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영양까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트레이너가 아니고요. 나는 트레이너를 채용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트레이너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미 몸이 엄청 좋은 트레이너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몸이 좋은 대신 상대적으로 프렌들리,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보통 정도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이번에는 친밀도가 높은 트레이너를 뽑고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남자 트레이너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트레이너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센터의 목적에 따라서 뽑아야 될 트레이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 대비해서 모두 다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타이머를 뽑아야겠는데 이번에는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트레이너를 뽑아야 합니다. 이런 1년의 인적 자원을 뽑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훈련해서 어떻게 성과를 만드는 거, 이것은 지극히 스포츠 경영 전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분할적으로 하나는 수건이고 하나는 수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이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은 스포츠 경영 전공의 몫이라면 그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것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의 몫입니다.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는 스포츠 경영이라는 그릇 안에 스포츠 건강관리라는 그릇 안에 깔려있는 교과목의 몫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서로 간의 크로스에서 타 전공을 자기 전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도 스포츠 경영관리, 스포츠 서비스,
혹은 스포츠 마케팅과 같은 그런 부분의 교과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스포츠 경영 전공에 있다 하더라도 운동 생리학, 트레이닝 방법론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각각의 전공에서 스포츠 경영 전공에서 스포츠 에이전시나 스포츠 법은 더 스포츠 경영 전공입니다. 반대로 운동부와 검사라던가 병태생리학은 더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입니다. 태권도 친구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태권도와 접목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어느 전공에 있다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공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교과목이 무엇이고 이 교과가 훗날 내가 졸업했을 때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래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래 그림을 가면 남자 여자가 있고요. 제가 워딩으로는 매니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요. 자, 매니저는 생리학을 몰라도 될까요? 자, 매니저는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의 교과목을 몰라도 될까요? 매니저는 스포츠 경영 전공의 스포츠 경영, 마케팅, 소비자 이런 것만 알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니저도 운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퍼스널 트레이너를 관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전공의 핵심 교과는 여러분들 모두 아셔야 합니다. 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학도 알았고요. 경영학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도 뽑았고요. 운동소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고정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고요. 매출은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매출을 올렸지만 거기에 인건비, 고정비, 기타 등등의 경비를 제외했더니 나한테 남는 돈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총 매출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운동을 가르치고 돈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생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교수님이 전공 영역을 넘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해당 교과를 찾아가라고 하는지 아시는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형태에 비해 우리가 제공되어지는 전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 수업을 듣고 과연 몇 명의 친구들이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 집중하고 이 중에 수업을 듣고 이 중에 성장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 될 거라면 아니면 졸업 후에 트레이너가 될 때라면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체대생이라면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체대생이라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트레이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쫓겠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한테 베스트일까요? 여러분한테 무엇이 베스트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하겠습니다. So far away and show us where we are. It really makes me wonder. Yeah, it makes me wonder. Ooh, I wonder. Ooh, I just wonder. 여러 가지의 진로를 선택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의 진로 선택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선 그림, 앞선 내용을 통해서 우리 전공별 그리고 또 그림을 통해서 추정해보는 우리의 필요, 또 전공이나 그림을 통해서 추정되는 직업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인데요. 트레이너, 지도자, 아니면 매니저, 아니면 뭐 프로구단의 에이전트 등등의 직업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직업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먼저 직이라는 것은 사회적 포지션인데요. 여러분 사회 안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혹은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 자신보다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회적 포지션, 그래서 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이란 직무라는 의미에서 관직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는
직분을 맡아 행한다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업은요, 여러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계라는 말은 좀 절실한가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졸업하면 경제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졸업을 하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사람들을 등골 브레이커 혹은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고 싶진 않았겠죠. 따라서 여러분도 대학이라는 과정 동안 여러분의 전문성을 키우고 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의 업입니다. 이때 업은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업입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잘하는 친구는 태권도와 관련된 업을 먼저 찾는 게 선행적으로 돼야 됩니다. 물론 태권도를 겨루기나 파이터로 잘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업을 할 수 있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는 태권도와 관련된 산업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배드민턴 선수로 들어왔다면 배드민턴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나를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업으로 가능한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경기로서의 배드민턴 과감하게 전환시키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선수만큼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배드민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러분 직업은 매우 유의미한, 특히 업,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용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걸 크게 정리를 하면요, 세 가지 의미에서 인간에게 직업이 의미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차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욕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부터,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 사회적 욕구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이 소속의 욕구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차원의 욕구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제가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단계서를 통해서 직업을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게 생계를 유지하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제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방금 봤던 것처럼 사회적 차원의 욕구입니다. 간직적인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서 업은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차원인 거고, 직은 사회적 차원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차원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어떤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좋아서 스포츠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하고 좋고 기분이 좋고 자존감을 얻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측면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심리적 차원이 여러분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 내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는 직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표를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전공 안에서 직업을 나열하는 거죠. 우선순위로. 그리고 그것이 각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떤 순위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 라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차원에서 균형이 있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직업이 뭔지 또 한번 메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뭐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막연했던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답니다. 자, 또 하나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아까 직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직업 중에 직은 간직적인 직무라고 얘기했는데요. 직무는 여러분한테 맡겨진 직책이나 직업상에서의 책임이고 맡은 사무입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있고 전공장이 있고 전공총무가 있고요. 동아리장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직무주. 그 사람이 포지션하고 있는, 책임하고 있는 사무예요. 그래서 왜 그걸 만들어 놓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분업, 나누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건 사회과학적인 의미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시간에 여가 시간에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운동하시나요? 아니면 영화 보시나요? 아니면 책 읽나요? 아니면 노나요? 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흥미라고 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스포츠과학부에 태권도 전공으로, 배드민턴 선수로, 스포츠 경영 전공 학생으로, 혹은 스포츠 건강관리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공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앞서 설명했던 선배가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대학생활 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은 고등학생이랑 달라요. 중학생이랑 달라요. 수업을 내내 듣지 않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공강이 되기도 하고 공강이 되다가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수업 오는 날이 있고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학생입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어떤 이유에서 다른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가 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희망합니다. 적성은 여러분 이미 다 적성에 맞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운동선수로 학교에 들어왔거나 기초체육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왔거나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교에 들어왔거나 여러분 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때 나타나는 특성이다라는 것이 적성이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잘해서 여기 온 겁니다. 특히 백석대는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앞서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도 아셔야 되고 흥미도 알아야 되고 적성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선행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 그런 걸 토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적인 것들, 또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식, 또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행복하는 몰입,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가치관이라고 하는데요. 직업에도 그런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흥미, 직무, 적성, 물론 이것보다도 더 많습니다만 직업에 따라 형성되는 가치관, 서로 다른 직업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옳은 길을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길일 거고요. 또 법적으로는 우리 뭐 경찰이라던가 또 뭐 사법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법을 수행하는 분이겠죠. 반대로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할 때는 아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또 자기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음식점의 사장님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지만 고객이 맛이 없다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그렇군요. 저희가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서비스 마인드 등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직업에 따라 가치관이 변할 수 있고요. 선택된 직업은 고유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는 성취할 때 아주 만족을 느끼고요. 봉사할 때 만족을 느끼고요. 그냥 나는 혼자 있을 때 만족을 느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직업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나는 편안한 게 좋습니다라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탐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율성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넘어 타인한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마지막 파트인데요. 앞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그림, 여러 어떤 환경 그리고 선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전공에 있는 다양한 교과목 중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막막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적성을 토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흥미를 어떤 직무로 이을 수 있을지 찾아가는 것인데요. 직업 가치관 검사 분명히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도 했을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학년인 여러분 2학년 커리어 개발 수업에서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직업 가치관 검색을 체크하시면 위크넷으로 들어가서요. 직업 심리 검사에서 다양한 성인용 심리 검사를 찾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아마 학교에서 할 텐데요. 저는 직업 가치관 검사를 여러분한테 제시합니다. 왜냐? 가장 짧거든요. 15분, 10분이면 충분히 합니다. 이 보이시는 결과가 바로 직업 가치관 검사의 결과입니다. 성취가 높고 봉사는 낮고 개별 활동이 높고 직업 안정은 중간이고
변화지형은 중간부터 떨어지고 몸과 마음의 여유는 바닥을 치네요. 영향력은 중상이고 지식추구는 높고요. 애국도 중상이고 자율은 높고 금전적 보상은 중간치입니다. 인정도 아주 높습니다.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자, 보여주시 이 분의 것은 성취와 개별활동, 지식추구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변화지향이랑 봉사랑 몸과 마음의 여유랍니다. 이 값은 누구의 결과일까요? 자, 그랬을 때 이 결과값은 하나의 코드 값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0409, 0820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제 겁니다. 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0409는 대학 교수이고요. 0820은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직업 가치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희망했던 직업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매칭은 대학 교수로 나왔습니다. 아마 현직에 있는 대학 교수인 제가 특정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업과 실제 직업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한테 이런 면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의 직업 가치관 검사가 만약에 100% 정확하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것이죠. 이것은 참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여러분이 지지받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인 직업에 맞았을 때의 적합도,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였을 때의 적합도, 그래서 당연히 대학 교수와 디자이너라는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디자이너는 절대 아니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한번 하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나의 직업 가치관 가치가 희망 직업과의 가치 점수와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성취와 개별 활동과 지식 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의 희망 점수, 희망 직업과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P 대상자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하는 게 좋겠다, 추천한다 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해당 요인에 따라서 경영 지원 관리자, 경영 지도 진단 전문가, 광고 홍보, 투자 신용구성가, 방문 교사, 대학 교수, 연구원, 사진가, 뭐 이렇게 연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약간은 사회과학적인 기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 중에 높은 세 가지, 낮은 세 가지는 무엇인지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나눠 보십시오.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전공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스포츠과학의 이해는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특별히 몇몇 그림을 통해서 해당 가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 어떤 교과를 들어야 하고 우리가 전공 안에서 무엇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의 삶을 통해서 전공에 있는 교과를 넘어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흥미, 적성, 직무, 직업가치관 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희망합니다.